자, 2021년 4월 4일 일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냈습니까? 주말 뭐 비가 오늘 그치긴 했는데 날씨가 좀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날씨가 꾸리꾸리하죠. 그래서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마 집에 다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내일 춥다고 하니까 옷 다 따르게 두껍게 입으시고 그렇게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설방 가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민섭탄도아님께서 고민 사연 주셨습니다. 민섭탄도아님 최근에 저한테 꾸준하게 하루에 하나씩 꼭 보내시는 분이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민섭탄도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민섭이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서 옆집 누나가 대신 우편물을 모아놓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와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고서. 땡땡땡님 기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땡땡카드 채무금액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수차에 걸친 당사의 납부 돕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 회원규약 제15조 사항에 따라 납부 최고 기간 내에 미도래 금액을 포함한 전액을 단사에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치 못할 경우 부득이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의거 고객님의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2021년 4월 9일자로 신청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요되는 법적 조치 비용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압류한 후 매각 절차를 걸쳐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명시된 금지물품을 제외한 모든 가제도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금액 결제순번 구분 신용카드 대환 및 신용대출. 자, 연체 원금이 3,086만 3,752원, 연체료 등 기타 872만 3,029원. 자, 미도래 금액 빵원 합계 3,958만 6,781원. 납부 최고 기간 2021년 4월 8일 18시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돈을 민섭이가 혹시 갚아야 하는 건 아니지 하는 것이고 집에 있는 전자 키보드를 옮겨야 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갑자기 답답해져서 글을 써봅니다. 정상환님 뭐세요? 아버지 왜 그런가 도대체. 아니 자식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구만 진짜. 아버지 진짜 내가 한테 쥐어받고 싶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철이 없는 거야 아버지. 돈은 못 벌지언정 빚을 지면 안 되잖아. 이거 완전 신세 조지려고 작정을 했네 진짜. 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카드 돌려먹게 하다가 그 돈 제때 안 줘가지고 계속 달라고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 주니까 이제 카드사에서 강제 집행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수차례 돈을 안 준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민선이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당장 한두 번 돈을 그러니까 카드에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카드사에서 계속 돈 넣어주세요. 자, 870만 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이 3천만 원인데 이게 계속 이제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전기도에 계속 이제 우리 과태료 같은 것도 여러분 그게 나쁘게 안 되면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가 가격이 올라가요. 원금에서 한 10만 원에서 1차 납부기한인데 그 못 내면 2차 납부기한 넘어가면서 원래 과태료에서 한 10%에서 20% 올라갑니다. 그 2차 납부기한인데 2차 납부기한 또 안 내면 거기서 또 올라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카드사에서도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안 갚은 거예요. 고의로 안 갚은 거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 카드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작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있었고, 작년부터 아마 카드사에서 자꾸 돈 달라고 이렇게 우편물 자꾸 이렇게 송달하면서 갚아라 갚아라 했는데 안 갚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 너무한다.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철이 없는 게, 아니, 이 카드도 안 갚으면서 여태까지 뭐 그 외제차 뽑고 놀러 다니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다 큰 자식 있는 사람이? 솔직히 나연인 친구가 이런 거 해도 욕 엄청 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다 큰 아버지가 이거 한다는 게 솔직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니, 무슨,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장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 하면, 뭐 했는데, 뭐 그런 거 많으니까 살다 보면 요즘에 뭐 자영업 하다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 사례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다릅니다. 뭐냐 하면, 얘기해도 됩니까, 이 민섭님?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아버지께서 돈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사연자분 아버지께서 경제 능력이 없음에도 그냥 카드깡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면서 카드는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드사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뭐 10원도 안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체금이 계속 붙는데도 안 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3천만 원에 거의 900만 원짜리 연체금이 붙었어요. 그러면 원금이 몇 프로입니까? 원금이 30%잖아. 30%.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6개월 이상. 원금이 거의 30% 돈이잖아. 내가 봤을 때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거 강제 집행 해가지고 아버지 잠수 탔을 거야, 지금. 아니, 놀든 놀더라도 왜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돈 없이, 돈 없이 놀든가. 놀더라도 분수에 맞게 놀든가. 맞잖아요. 백수가 돈 없으면 돈 없이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선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4월 8일 날 아마 그 집행관, 법원에서 오는 그 법원 직원이라고 해서 집행관, 그 강제 집행, 그러니까 강제 집행, 은행에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드라마에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가 사업하다 말아먹어가지고 그 정장이 있고, 정장이 입은 말끔하게 생기신 분이 한 네다섯 명 와가지고 그 강제 집행 명태할 그 영장 딱 보여주면서, 그 종이 딱 보여주면서, 여기 사람들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물건 같은 거 빨간 딱지 딱 붙이면서, 아직도 드라마에 매번 나오지 않아, 맞죠? 드라마 소재로. 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이제 4월 9일 날 한다는 거예요. 4월 9일 날. 여기 보시면 4월 9일 날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미 법원이나 신용카드 측에서는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줬어요. 돈 한 번은 이제 안 냈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카드사도 양심이 있어. 네,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제 집행, 그 물건 어떻게 옮길 건데, 그러면? 아니, 물건을 옮기더라도 어떻게 옮길 거야, 지금? 차라리 어떻게 하면 지금 다행이야, 이 민선이. 잠깐만, 지금 악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악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제 집에 못 들어가, 이제. 민선이 이제 거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닌 거야. 우리 집이 아닌 거야, 이제는.
그거 가져가면 절도예요, 절도. 절도 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강제집행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 법원게 된 거예요. 법원 거. 법원 거를 내 거 가져간다. 내 물건이게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고요. 아니면 강제집행 면탈죄. 이거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님이 이미 강제집행 이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영장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그 말인 즉슨 이걸 보냈다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가져두고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 이미 법원 소유이기 때문에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갈 거기 때문에 당신들 물건 건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단 집에 있는 물건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포기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 값어치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절도죄가 할 수 있고 아마 강제집행 면탈, 강제집행 면탈 아니고 아마 권리행사 방해는 안 되겠네요. 절도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저 강제집행 영장이 왔잖아요. 강제집행 저 서류가 왔잖아요. 님한테 예고서. 이게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빨리 갚아라는 말도 있겠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은 법원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함부로 빼돌리지 마라. 예고서가 집에 왔다는 거는 이제 이 물건은 법원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 거? 없어가지고 만약에 누가 챙겨갔다고 얘기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법원에서도 집행 최고사하고 압류절차 개시. 그냥 건들지 말라는 그냥 집에 있는 물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포기하세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포기해요. 그냥 거기에 있는 물건 그냥 포기해. 돈 벌어 새로 산다거나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있잖아요. 유체동산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집에 있는 가재도구나 물건이에요. 이 그냥 동산은요. 그러니까 왜 보면 동산이 있고 유체동산이 있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나 집 같은 거, 건물 같은 게 동산이고 유체동산은 그 동산 안에 있는 우리가 물건으로 흔히 말하는 물건으로 쓰는 거. 여기 나와 있죠. TV, 컴퓨터, 세탁기, 골동품. 그러니까 유체동산 감정집행은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들이 빨간 딱지 붙이면서 법원 소유로 넘겨서 자기들이 이제 못 받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경미에 붙여가지고 그 경매에서 나오는 이제 배당금 가지고 이제 저 채권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야, 참 얘기해놓고도 참, 야, 너무한다 진짜. 좀 민선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민선님한테 재산번호 1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신디사이저 악기 같은 거. 근데 그러면 이제 재건축해도 이사도 못 가겠네요. 재건축 꿈도 날아갔네. 네, 집도 본인 집이 아니에요. 일단 유체동산, 그러니까 물건을 다 빼내고 나서 아마 집도 넘어갈 거예요. 못 갚으면. 비싼 거라도 어쩔 수, 비싸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민서님. 아코디언 비싼 거라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간다는 나중에 이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땐 냉정해져야 돼요, 민서님. 이럴 때는 냉정해져야 돼. 법 앞에서 냉정해져야 돼요. 법 앞에서 뭐 내 추억,
내 열정 운운하면 안 돼. 일단 님은 빠져나왔다는 거야. 일단 님은 집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어차피 법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못 갚으니까 당연히 이제 4, 5일 뒤에 와가지고 아마 집 하겠죠. 근데 이걸 할아버지가 알고 있나? 엄마랑 할아버지가 알고 있어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엄마 그 어머니께서도 아시면 충격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재건축하면 그 보상금 때문에 바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금도 날라가겠네요 이게. 보상 받기도 전에 뭐 재건축하기 전에 이미 남소유가 되는. 할아버지는 관심 없다고요? 이거 쓰러지죠 이게.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민선이 생각해봐요. 그게 엄마 입장에서 보루 아니에요 보루. 그 마지막 보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든 와중에 그 하나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지금 생활 견뎌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저 날라간다 하면 이제 꿈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민선이 님이 여기서 공동명의라고요? 그러면 날라가겠네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도 저 돈을, 그러면 공동명의라고 하면 저걸 찾으려면 저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라도 그냥 아버지와의 뭐 연을 끊는 게 낫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민서님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기서 찬밥 더운밥 뭐 어떤 거 막 가리고 뭐 아버지가 어떻고 이런 거 그 갚을 것 같긴 하다고요. 그 갚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안 될 텐데요. 갚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안 될 텐데. 3,900만 원, 3,900만 원. 3,950만 원. 어머니께서 이거 갖는다고. 어머니도 지금 빚이 있잖아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하는데 이거 거의 4천만 원 돈을 어떻게 또 빌린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부모님께서는 뭔가 뭐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뭐 돈을 모으긴커녕 항상 뭔가 빚 생기면 다른 걸로 메꾸고 또 다른 거 빚 생기면 또 다른 걸로 메꾸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골 때리겠다 진짜.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야 민성님. 잘 들으세요. 그 부모님이 하시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안 모이잖아. 어디서 빵꾸난 것 또 다른 데서 빌리고 거기서 빵꾸난 것 또 빌리고 그러면 구멍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구멍이 더 커지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이 나중에 손바닥으로 막아야 되고 손바닥으로 막았던 구멍이 몸 전체로 막아야 되고 몸 전체로 막았던 구멍이 여러 명이 달려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돌려막기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카드깡이. 민선님 그거를 일반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에 안 하잖아 여러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월급쟁이 월급 받아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거 아예 시도도 안 해요. 위험한 거 알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야. 보통 사업한다거나 그 소비가 심한 사람들이 자기 결제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돌려막기 했다가 신불자 되고 직장 잘리고 돈 못 갚고 개인 파산하고 힘들게 살고 보통 그런 테크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그 지금 집이 있죠. 집 어떻게 살린다 하면 또 가게 파셔야 돼. 그 가게 빚가 가게도 처분해야 돼 그러면. 그걸 건지려고 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풍미박산 나는 거예요. 이미 풍미박산 났죠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집이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게 풍미박산이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제 길바닥이 나왔는 거지, 길바닥이 나왔는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민선이. 잘 들으세요, 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민선이. 민선이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한 미련은 접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금전관계도 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금전관계와 연도 일단 아버지하고는 앞으로 이제 볼 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은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일단 볼 생각하지 마. 그리고 가족들하고 금전관계를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님 잘 됐어요, 민섭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잘 됐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직 구해가지고 공장 일하고 있는 차라리 잘 된 거야. 왜냐? 몸은 빠져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차라리 그 돈 벌어가지고 악기를 새 거 사든가 중고를 사든가 그렇게 해요. 이제 집에 돌아갈 명분 없어졌네, 이제. 이제 수유동 갈 명분 없어졌네요. 완전히 없어졌네, 맞죠? 장강이. 이제 못 가네요, 이제. 그리고 빚 같은 것도 저거 아마 지금 님이 갚아야 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 아버지 이름 왔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그 뭐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도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바꾸세요, 그냥. 일단 알아봐가지고 채무도 아마 그게 아마 자식한테 안 이어질 거예요, 아마 자식한테. 그 포기하면 안 이어질 거야. 그거 변호사 같은데 좀 알아봐가지고 내한테 빚이 안 오게끔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세요. 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아버지 빚 자긴 나몰라라면서 또 님한테 또 떠넘길지도 몰라. 아, 악님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악님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럴 때 냉정해져야 돼요. 법적으로. 아, 헌신의 위원장님 어서 반갑습니다. 아, 어서요, 간만에. 속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냥 남으로, 그러니까 그냥 법적인 남이 아니라 아예 남으로 사셔야 돼. 우리 저 악님도 아시겠지만 이럴 땐 냉정해져야 돼. 뭐 가족 간의 정, 사랑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살 걸 먼저 걱정을 해야 돼. 내 살 걸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살 거를. 내한테 뭐 아버지가 뭐 벌리든 어머니가 벌리든 간에 일단 내한테 뭔가 타격이 있거나 내한테 그게 이어지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나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저분이 사연자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버지는 맞는데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좀 특이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이게 좀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 민서님이 사연자의 주인공인데 아버지하고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하고 저 민서님하고 부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어지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참 근데 진짜 막장이다. 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근데 거의 형제라 맞죠? 장강이 거의 늦둥이 형제 맞죠?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그러니까 빨리 법적으로 있잖아. 이 민선이 이때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내 앞뒤가 어떻고 뭐 부모님 안 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미 내 앞길은 이제 못 가져와. 못 가져와. 건들면 안 돼. 법원 거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님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거야. 일단 내한테 빚이 넘으면 안 돼. 절대로. 법적으로 그냥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저 사람하고 아무 관련 없어. 이거를 입증하고 빠져나오셔야 돼. 그리고 이참에 아버지하고 완전히 끝내야 돼요. 어? 그리고 어머니하고도 되도록이면 안 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좀 따로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전인신고도 해야 돼. 그러니까
님은 일단 내가 책임 안 지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민선이. 책임 안 지는 방향. 변호사 사무실 가보세요. 회사 얘기해서 변호사 사무실 한번 갔다 와봐.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일 해놓고 내가 번 돈, 피땀 흘려 번 돈, 저 아버지 밑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민선이. 와, 이게 드라마에서나, 드라마도 이런 얘기 안 나오겠다. 와, 어떻게 이런 얘기 나오지? 아, 김동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법적으로 가는 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자문을. 진짜 아버지란 사람 진짜, 돌았네, 진짜. 아니, 보통의 아버지처럼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자식이 일한 거 돈이나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야, 민서님.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민서님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일단 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할아버지한테. 그 그나마 할아버지 님 편 아닙니까? 할아버지한테 좀 상황 설명하고 할아버지한테 또 도와달라 그래.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뭐 집에 강제집행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왠지 빚이 안 오게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또 님 편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버지잖아. 그냥 빚 저 사람한테 그냥 다 가게끔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래도 저 민선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기 손자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지금 공격이 처해 있는데 안 도와주겠냐 말이죠, 맞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님 편 들어주잖아, 맞죠? 뭐 하겠다 하면 도와주니까 할아버지한테 때 얘기하세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냥 대놓고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나마 이분이 유일하게 다행인 건 할아버지가 있다는. 할아버지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좀 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그래도 저 사연자분의 부모님하고 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분은 저 민선이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내미를 보지 않아요, 그냥. 짐 당한 자식으로 생각하죠, 짐 당한 자식. 예. 거의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지. 그러니까 정말 진짜 뭐 현실적인 아버지는 진짜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나 뭐 책임지거나 뭐 경제적으로 보나 진짜 아버지. 저분 이게 또 여러분들이 사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 사연자분이 사실 할아버지 밑에서 키워 거의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선이 그 차도 그만둔 게 다행이네요. 그 일도 그만둔 게 다행이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일 그만뒀기 때문에 그 일 그만 안 뒀으면 또 내가 번 돈 다 그 사람 밑으로 또 들어가는데 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또 그 빚을 갚겠냐고 또 푼돈이라 생각하고 또 꽁돈이라 생각하고 또 여기저기 또 용비로 쓰겠죠. 그러면 또 안 갚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친구분한테 연결해 줄 이유가 있네. 그 렌트카를 자기가 돈 받아 쓰려고. 님은 그냥 일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하고 그 받아서 이제 돈 나온 거를 자기 옷빨아잔에 쓰겠네. 또 뻔하겠네. 또 빚은 안 갚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그렇게 되네. 이게 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이 다 괜찮은 거네요. 뭐 와. 민선이 그냥 이 시간 이후로 잘 들으세요. 그냥 님이 알고 있던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가족 관계나
내 주거지나 어떤 삶의 환경을 새로 다시 시작한다. 새로 다시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뭐 강북구 수유동 그 동네는 그냥 잊으세요 그냥. 그 동네 이제 앞으로 갈 일 없어. 집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집도 절도 없잖아요. 그 동네 가서 뭐 하려고? 이제 강북구 수유도가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어차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물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리고 어? 이 대한민국 땅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생각하는데 안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앙리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안 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분 보고 빚 다 갚으라고 하는 거야? 저 어린 나이에 23살밖에 안 된 친구한테 내가 벌리지도 않은 거 갚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굳이 가족이라는 일만으로 내가 그걸 왜 떠넘겨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게 있어. 저렇게 만약에 앙님도 아시겠지만 앙님 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설령 그 만약에 민서님이 저 빚을 떠안다 치십시다. 그러면 저걸 떠안는 사람은 갚으려고 존나 애쓰고 막상 빚 벌린 사람은 나 몰라라 해버려요. 막상 빚을 벌리고 일 벌린 사람은 해결하려고 안 하고 정작 내가 이걸 떠안는 사람은 어?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거 메꾸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작 이거 벌린 사람은 가만히 있다니까. 천하태평이라니까요. 속, 속 뒤집어진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앙님. 만약에 뭐 민서님이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래 어 내가 책임질게요. 제가 뭐 해볼게요 하면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카드 쓸 거예요. 카드. 님 믿고 또 카드 벌려가지고 또 제2의 강제집행 또 나올 거야. 또 카드사에서 또 강제집행 들어가도 또 경고자 님한테 와가지고 갚으러 하겠죠. 그럼 님은 계속 버는 족족 돈은 못 쓰고 자꾸 거기 돈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끊어야 돼 아버지하고. 정말로 끊을 수밖에 없으면 끊어야지. 민성님 그냥 이참에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음. 어떻게 아버지가 초딩 같냐 진짜. 와 진짜. 그리고 어머니하고도 되도록이 왕래하지 마세요. 어머니하고도. 그냥 이 세상에 믿을 그 할아버지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두 분 다 형편이 지금 안 좋잖아요. 어머니도 형편이 안 좋고요. 사실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기도 참 뭐해. 저분이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뭐 물론 대한민국의 가족의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 저 말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 민섭이 어머님도 제가 그때 사연으로 얘기했지만 민섭이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어? 왜 내가 너 낳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데 너만 안 태어났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 하면서 맨날 이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상처되는 말인데 이 볼 때마다 뭐 어? 너 왜 태어났냐 하면서 동거하는 아저씨 있다고요? 그럼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럼 절대 가면 안 되겠네. 그럼 엄마도 남이에요. 자, 민서님, 엄마 가게 동거하는 아저씨 있다고요? 그러면 거의 뭐 사실혼 관계네, 사실혼 관계. 자, 민서님 사실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동거하는 거 이제 법적으로 사실혼이라 그래요. 사실혼. 근데 사실혼도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살림 차린 거예요, 살림 차린 거. 사실혼도 결혼한 거고 가족이야.
그러니까 끊어야 돼. 이참에. 이렇게 된 김에, 그래, 잘 됐다. 어차피, 뭐 부모님 역할도 제대로 안 해줬는데, 나도 성인이고, 어차피 갈 일도 없고, 이참에 그냥 따로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못 끊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니까 아시겠죠? 차라리 지금 여기 공장 들어간 게 다행이네. 차라리. 오히려 다행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일하는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불안할 때 차라리 생산직 같은 일하는 게 좋아요. 뭐 하나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냥 일만 할 수 있는 거. 차라리 지금 공장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네 또. 왜냐하면 여기 공장은 또 일을 바쁘게 시키잖아요. 존나게 바쁘게 시키잖아요. 오늘도 일했거든요, 지금. 흥년의 연자님. 이분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충북 진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이게 사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주간 일주일 내도록이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어제 15시간 일했어. 주간에. 아니 요즘에 주 52시간 근무 아닌가?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아니야. 근데 이분 계산기 때려보니까 주 한 75시간 나와요. 오늘도 일했습니다. 오늘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어요. 예, 2주 2교대인데 보통 2주 2교대 시켜도 주말에 일 안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공장은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도 일 시키는데 토요일 15시간 일 시키고 수요일은 15시간 일 시키고 일요일 또 9시간 일 시키고 뭐 돈은 다 챙겨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뭔가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해. 차라리 그리고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차라리 잘 됐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민선인 같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총알이 무조건 많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네요. 민선이 입장에서 잘 된 거네. 그리고 님이 사는 데랑 또 멀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지도 못하잖아. 어딘지도 모르잖아. 맞죠? 여기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 안 했죠? 가족들한테. 옷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옷도 가져갑니다. 옷도 수거해 갑니다. 가져오면 안 돼. 그냥 새로 사세요. 그냥 거기 있는 물건 싹 다 건드시면 안 돼. 그 집에 언제 갔다 오겠다는 거야, 민선이. 그냥 그러니까 강제 집행 왔다는 것 자체는 그냥 거기 있는 물건 아예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놔둬야 돼, 그냥. 자, 유체동산에 옷도 들어가요. 옷도 물건이잖아. 다 들어간다니까? 밥 숟가락도 들어간다니까, 심지어 밥그릇하고. 냄비도 들어간다니까. 다 들어가니까 그냥 건들지 마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도 건들지 마, 그냥.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요. 나중에 혹시나 들고 와가지고 법원에서 님한테 뭐 절도들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소인데 님이 왜 가져가냐고. 특히 법원에 시키는 건 다 들어야 됩니다. 법률기관에서 하라고 하는 건 들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트북 하모니카는 상관없어요. 이미 앞 오래전에 들어간 거니까 원래 본인 물건이 상관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후부터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건드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집에 물건 포기하시고 이참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우신 분 그냥 연락 끊으시고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손절.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일단 본인한테 빚이 안 넘어오게끔 이런 전후사정 얘기해서 일단은 어머니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변호사 얘기해서 자기한테 빚을 안 떠안는 조건으로 채무를 이제 내한테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자문부에서 분명히 있을 거면 이거 미리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할아버지한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거 상속 포기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변호사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됩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할아버지한테. 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보니까 뭐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희한테 전후사정 얘기해가지고 할아버지 아시는 분 변호사분 있으면 저 상속 포기 좀 할 수 있게 좀 절차 좀 밟아주십시오. 아니면 자문을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예.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게 할아버지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빚을 안 받는 쪽으로. 네,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어요.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민서님한테 정말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솔직히 이런 일이 없어,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피눈물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황당해요, 솔직히. 내가 벌린 것도 아닌데 가족들이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힘들기만 했는데 힘든 게 한 것도 모자라가 이렇게 채무까지 떡하니 얹으려고 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가족이 아니죠. 이미 가족이 이거 포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빠른 손절과 상속 포기, 그리고 홀로서기. 요 세 글자만 생각합시다, 민섭님. 자, 일단 가족 관계 끝내고 상속 포기, 홀로서기 요 세 가지. 요것만 생각합시다. 네, 요 세 가지만. 머릿속에 그것만 입력해요. 지금은 가족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 관계는 끝난 거 어떻게 민섭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민선이 솔직히 그동안 살면서 가족 같지 않았잖아, 사실. 가족 같은 게 만들었잖아, 이게 뭐.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었잖아, 맞잖아요. 호적에 아버지와 하는 사람이 형으로 올라가 있고, 아버지인데 아버지 역할 한 적 한 번도 없고, 자식 괴롭히기 나오고. 맞잖아요. 이미 가족 관계는 오래전부터 붕괴가 되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된 게 본인한테 잘 될 수도 있는 거야. 본인한테.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살 길을 좀 잘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으시고, 홀로 서기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 받으시고, 잘 빠져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